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 주기의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주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세포는 종류와 조건에 따라서 분열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정란에서 태어난 발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성체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세포 분열은 지속되지만 일부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지제록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분화가 된 후에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포가 세포 주기의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새롭게 분열 과정으로 진입할지는 관련된 유전자에 의해서 매우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조절된다고 할 수 있죠. 자, 만약 이런 세포 주기가 조절이 이상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암 같은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세포 주기는 일정한 단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1기, S기, G2기를 간기라 하고 이때 세포 생장이 일어나죠. 여기 지금 생원에서도 다룬 부분이에요. 생원에서도. 자, G1기는 폭발적인 생장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세포 소기관들을 주기로 다 늘리고 세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세포 분열의 신호를 받아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자, G0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단계, 즉 세포 주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계,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단계, 이런 케이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G1기와 S기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검문 지점,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검문 지점을 지나서야만이 S기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S기에는 DNA를 복제하는 시기입니다. 곱하기 2배로. 또 S기에는 중심체도 원래 한 개였지만 중심체도 2개로 되는 시기가 S기가 되겠어요. 자, G2기는 세포 즉 유사분열이라 되어 있는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죠. 체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 그래서 방추사의 재료가 되는 미세소관이죠. 미세소관이 방추사니까 미세소관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튜블린이라는 단백질, 튜블린이라는 단백질을 아주 많이 합성하는 단계가 G2기가 되겠습니다. 자, G2기에서 M기로 넘어가는 G2M 검문 지점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분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기, 분열기죠.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빠르게, 신속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 간기와 M기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분열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세포 주기라고 하죠. 근데 이 세포 주기가 조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받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체크 포인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원에서 나오지 않는 비밀이죠. 이걸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봅시다. 세포 주기는 검은 지점이 있어요. 그냥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돌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는 이 세포 주기 바깥에 벗어나 있어요. 세포 주기로 재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가 G0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G0기에서 G1기로 넘어오냐면 이해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부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어떤 조직이 찢어지고 찢어진 조직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부 세포의 세포 분열이 필요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G0기에서 G1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에 상처를 입으면 상처로부터 유출된 혈소판에서 이제 분비된 어떤 신호인데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라는 게 분비가 돼요. PDGF라는 게 PDGF라는 성장인자라고 그러죠. 그냥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장인자가 필요해요. 성장인자가 분비가 되면 G0기에서 G1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포 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아, 항상 뒤제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성장인자나 어떤 신호를 받으면 즉 이게 외부 신호일 수도 있고 내부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포 주기 조절은 이게 내부에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포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도 같이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 세포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성장인자 같죠. 성장인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생장 호르몬 그리고 이제 이런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지배받기도 합니다. 여하튼 항상 정지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세포 주기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이제 세포 주기에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 관문이 G1 S기 고문 지점이거든요. G1기에서 S기로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세포 크기가 작으면 넘길 수가 없어요. 세포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크기가 적절하게 커졌냐. DNA의 어떤 정확성을 모니터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제 G1기는 성장인자가 없으면 작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G1기는 성장인자와 같은 외부 신호가 존재하면 이제 지원기가 돌아간다라고 보면 돼요. 지원기 자체가 생장인자가 없으면 이제 필요한 영양분도 없고 성장인자도 없고 세포 크기가 작으면 지원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지원기는 넘어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영양분의 이용 여부,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한가? 두 번째, 성장 인자의 외부 신호가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 세포가 적절하게 커져 있는가? 요거를 첫 번째 단계에서 모니터링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S기겠죠? S기는 지나갑니다. 그렇죠? G2기에 도달하면 G2M 검문 지점이 있고 여기서는 세포가 DNA 합성, 즉 곱하기 두 배로 DNA가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혹시 DNA가 돌연변이 손상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한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정상이 됐다고 하면 넘어가겠죠? 자, M기에 도달하면 가장 중요한 건 M기는 유전 물질을 공평하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래서 M 고문 지점에서는 방추사 부착점, 즉 동원체에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느냐, 요거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추사가 동원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M기 검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M기를 지나서 다시 이제 G1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 과정, 이 즉 세 개의 관문 지점을 잘 통과해야만이 세포 주기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문 과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포는 일반적으로 세포 주기를 지연시켜서 필요한 요소를 충족한 후 다시 세포 주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자,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과서에서 하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후기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세포 주기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S기와 M기의 무한 반복의 어떤 그림이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간기는 G1기도 있고 G2기도 있어야 되는데 G1기와 G2기가 거의 생략돼 버리는 아주 비정상적인 어떤 세포 주기 패턴을 발생 중인 초기 배세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즉 G1기와 G2기가 거의 생략되어서 M기와 S기로만 구성된 짧은 세포 주기를 유지해서 성장 없이 분열을 지속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피자가 한 판 있으면 계속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세포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G1기, S기에서는 무조건 세포 크기가 커져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이 검문 지점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세포 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세포 주기 조절의 분자적 어떤 기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보면 네. 134페이지를 보면 자, 과학자들은 습주기를 조절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G 후기에 정지되어 있는 개구리 나무세포. 자, 개구리 나무세포가 있어요. 개구리 나무세포. 빨간색으로 말하네. 이게 이제 개구리 나무세포입니다. 이게 어느 식이라고? G2기. G2기니까 G2기 M기 체크포인트에 모여 있겠네요. G2기에 정지되어 있는 개구리 나무세포에 뭘 집어넣냐? 호르몬을 집어넣대요.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을 집어넣었더니 호르몬을 처리했더니 이게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처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G2에서 M기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M기로 진행이 됐어요. 즉 세포 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프로게스테론이나 호르몬이 어떤 신호를 만들었구나. G2계에서 M기의 어떤 체크 포인트를 넘어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실험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실험은 1971년도에 마수이라는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한 건데요. M기에 진입한 세포로부터 세포질을 추출했대요. 어떤 세포의 M기야. M기에 있는 세포의 어떤 세포질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추출물을 뽑아냈대. 그렇죠? M기의 세포질에서 뽑아내서 이제 G2기에 정지되어 있는 다른 나무세포, 똑같은 개구리 나무세포겠죠. G2기에 있는 개구리 나무세포에 이 세포질 추출물을 집어넣었더니 G2기에서 어디로 갔더라? 다시 M기로 세포 분열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실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호르몬이라는 외부 신호를 접한 나무세포의 세포질에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이건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성숙 촉진 인자, Maturation Promoting Factor라는 MPF, MPF라는 성장 촉진 인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PF에 의해서, MPF라는 어떤 이 물질에 의해서 G2기에서 M기로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더라는 거. 즉, 요 G2MD 체크 포인트, 요 검문 지점, 요 빨간색 요 검문 지점에 서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누가 결정한다고? MPF의 어떤 활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MPF는 뭐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봤더니 CDK하고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자, CDK는 사이클린 우전성 인산화 요소라고 하는데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린에 의존해서 인산화시키는 다른 물질에 인을 붙이는 인산화시키는 효소가 CDK고 자, 이 CDK에 사이클린이 붙어 있으면 그게 바로 Maturation Promoting Factor, MPF가 되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 사이클린과 사이클린 우전성 인산화 효소의 복합체가 바로 MPF라는 거를 1번과 2번 실험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G1기로부터 S기를 거쳐 M기로 전환되려면 사이클린 단백질에 의해 활성화된 CDK가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CDK와 사이클린이 G2에 만나죠. MPF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활성에 의해서 MP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이클린을 분해해버리고 CDK만 남게 되고 또 G1기, S기, G2기를 지나면서 사이클린이 축적되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성숙 촉진 인자 활성 이게 MPF입니다. MPF, Maturation Promoting Factor. 자, 사이클린 농도. 자, 비교해보면 M기 때 MPF의 활성이 제일 높죠. 어. 그리고 나서 G1기, S기, G2기 때 G1기, S기, G2기 때 점점점 축적되면서 G2기 때 이렇게 사이클린의 농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기간에 축적되는구나. 축적. 그리고 나서 또 MPF가 M기 때만, G2기, M기 이때만 또 활성을 띠고 또 분해해서 축적.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세포 주기가 시작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MPF 활성을 잃어버리면 세포 주기는 더 이상 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MPF의 활성으로 세포 주기가 디테일하게 조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MPF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세포 내 CDK 농도는 세포 주기의 모든 시기에 일정하다라는 건지 앞에서 확인했고 다시 여기 볼까요? 정리해 봅시다. 사이클린 농도는 단계 증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 높아져서 축적되고 그 시기에만 CDK로 활성화시키면 즉 언제 G2기 M기 체크포인트 요 M기 시기만 증가되고 즉 사이클린은 세포 분열의 말기가 지나면 이제 분해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농도가 확 이렇게 감소하고 따라서 CDK의 활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즉 MPF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동물 세포의 증식은 여러 종류의 성장 인자에 조절되고 세포 주기는 이런 성장 인자의 작용이 없으면 G1기 제한점에 멈추게 되고 결국은 G0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활성화된 MPF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세포 분열 단백질 인산화 요소 정확하게 좀 나왔네요. 그냥 CDK도 1번, 2번, 3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CDK1과 사이클린도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사이클린 B가 만나서 MPF를 만드는구나. CDK1 더하기 사이클린 B. 이게 이제 MPF고, 이 MPF가 인산화 요소를 또 인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F가 첫 번째로 컨덴신을 인산화해서 염색질을 응축시킵니다. 오늘 배웠죠? 컨덴신 인산화. 컨덴신. 컨덴신이 뭐 했어요? 첫 번째, 컨덴신이 막대기 모양의 염색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 컨덴신이 작용을 하려면 MPF가 컨덴신을 인산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치로 염색질이 응축이 되고 자, 핵막 분해해야 우리 분열기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잖아. 핵막은 라민이라는 중간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라민이 분해되려면 이 라민 자체가 인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핵막이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골지체가 분절화돼요. 골지체가 동글동글동글동글 분절되면서 진행이 되려면 골지기질 단백질이 인산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방투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투사가 만들어지려면 중심체하고 방투사 부착 단백질이 인산화돼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방추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 방추사 형성, 골지체 분절화, 핵막의 분해, 염색질의 응축 모두 다 M기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진행되려면 MPF, 즉 요 사이클린 B와 CDK1이 만나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총 정리해보면 음, 자, 세포의 상처 부위에 손상된 모세혈관에서 흘러나온 혈소판이 분비된 PDGF 아까 이야기했죠. PDGF가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호를 세포 속으로 보내면 G제로기에서 빠져나와서 세포 주기가 진행된다. 이 첫 번째 케이스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외부 신호에 의해서 세포 주기를 돌리게 되는데 언제? 그렇죠. MPF의 활성에 의해서 세포 주기의 조절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장 인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성장 자극이 없어도 계속해서 분해하는 케이스가 바로 암세포의 어떤 세포 주기 기능의 상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MPF, MPF, 그다음에 세포 주기의 체크 포인트, 이 부분이 생원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